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 세력들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면은 이 내란 세력들의 분열을 뚫고 뭔가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지호 이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증인으로는 이제 국수본의 이현일 계장 그리고 전창훈 과장이 나왔습니다. 전창훈 과장이면 이제 국수본의 과장.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이제 직계 직계입니다. 상관. 네. 네.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늘 그 증언을 요약해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국수본에서 이제 방첩사가 국수본한테 체포조에 관련돼 가지고 요청을 했었고 합수부 관련해서 인원들을 이제 모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그러한 내용들. 체포조 모아달라. 체포조 모아달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민회가 전화를 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방첩사의 구민회가. 그래서 뭐 이현일에서 윤승현에서 조지호한테 보고하는 일련의 체계가 있었다가 오늘의 재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그 임무가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누구한테 보고했다,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에서 10명을 모아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100명을 또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0명 한쪽에는 100명 모아달라, 한쪽은 10명 모아달라. 네.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말한 사람이 또 다른가? 말한 사람이 다릅니다. 우선 10명 모아달라고 했었던 거는 이현일 계장이고요. 이현일 계장 같은 경우 영등포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에 보낼 10명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00명을 모아달라고 한 거예요. 전창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합수부나 이런 거 막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100명 동원이 이 체포를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합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00명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얘기는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예. 서울경찰청으로 연락해서 100명 얘기한 거네요. 아니 국수본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국수본에 연락이 왔고 그 국수본에서 다시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100명을 또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첩사에서는 국수본에 100명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쩌다가 보니까 국수본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갈 때는 10명으로 줄어졌네. 누구야? 누가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현일 계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국수본에. 그래서 구민회랑 이현일이랑 첫 통화를 해요. 이 첫 통화에서는 100명을 모아주고 그리고 차량 20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전화에서. 그래가지고 이 이현일이 전창훈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전창훈이 또 이 윤승현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먼저 보고하기 전에 서울경찰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00명의 명단과 대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윤승현한테 이제 보고를 했었던 거고 이제 2차 전화 구민회와 이현일의 2차 전화에서 구민회가 사람을 모아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영등포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선 5명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구나. 우선 100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100명 모아달라는데 이게 합수부에 보낼 100명인지 지금 당장 체포도로 100명인지 헷갈렸으니까 그래 그럼 일단 10명만 보내볼까?
이렇게 된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첩사에서 국수본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가는 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게 안 된 거네. 예, 맞습니다. 방첩사에서 전화를 건 사람은 이제 구민회 씨고요. 네, 구민혜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밌겠네. 자, 근데 오늘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국수본 간부는 계엄날 방첩사 체포조 지원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거 보고는 누가 한 건가요? 보고는 이제 윤승현이 국장이잖아요. 이제 국장이 조지호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현일한테 듣고 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미 이전 재판에서 조지호 여인형 통화에서 22시 그 30분 경에 100명을 이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구민회가 이현일한테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11시 3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는 보고를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를 하긴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보고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 언론 보도 난 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예. 오늘 전체적인 그 증언 내용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할 만한 거. 예. 오늘 재판에서 그러니까 증언의 핵심은 요거다. 이렇게 딱 뽑아 보신다면 어떤 걸 뽑으셨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그 국수본에서는 본인들이 주제를 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길을 안내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체로 체포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경찰을 주체로 체포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방첩사와 경찰이 반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하려는 거 아니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안 했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네요. 예. 자, 한번 정리를 조금 해가면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경찰 쪽 라인입니다. 예,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러면 그거네요. 여기가 이제 이현일이겠네요. 예, 이현일입니다. 이현일이 영등포소에 있는 창규인가요? 예, 박찬규입니다. 박찬규죠. 찬규. 예, 박찬규. 영등포 형사과장. 영등포 형사과장.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민회가 이제 이현일한테 전화를 하고 이현일이 박찬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0명을 보낸 거죠. 국장이라는 사람은 그럼 이름이 윤승형인가요? 국장은 윤승현입니다. 윤승현. 예. 자, 경찰의 지시 라인은 영입니다. 영. 윤승영. 예. 자, 경찰의 지시 라인은 이렇게 흘러간 거군요. 그런데 이제 자, 전화를 한 거는 그러면 누구냐? 여기서 전화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구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상당히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민회가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민회가 이현일한테는 이렇게 전화를 한 거다. 전화를 했다. 요건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넣어야겠다,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윤승영은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는 몰랐었나 보군요. 윤승영은 그럼 누구랑 전화를 한 건가요? 윤승현 같은 경우는 이현일이 자기 상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이제 윤승현한테 보고를 한 거죠. 구민회랑 전화 통화했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승현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조지호한테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 윤승영 요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 약간 좀 바뀌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은 구민회가 이현일한테 전화를 하고 이현일이 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윤승영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윤승영은 이제 조지호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이번에 이 보고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현일이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박찬규와 이현일이 이제 한 건데, 자 그러면은 구민회는 여기서 100명을 달라고 보낸 건데 이현일이 박찬규로 내려갈 때는 10명으로 바뀐 거네요. 거기서. 이게 조금 또 복잡한 복잡하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야 도대체? 이게 첫 번째 전화 통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었구나. 첫 번째 통화 때는 100명을 보내달라 그랬었고 이제 두 번째 통화 때는 이제 당장에 이제 이재명하고 한동훈 잡아야 되잖아요. 아 체포조.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100명을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이현일이 윤승현한테 보고를 바로 했었던 거고 직보로 그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는 이제 구민회가 5명 체포조를 이제 또 얘기를 하거든요. 5명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현일이 이제 박창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창규가 5명을 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해서 10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이 복잡해요. 아니 그러면 뭐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일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 국수본 내에서. 그럼 일단 10명인지 100명인지 헷갈리게 된 거는 구민회 탓 아니면 이현일 탓 둘 중에 한 놈 탓이네. 뭐 그럴 수 있죠. 구민회가 일단 100명이라고 얘기했다가 10명이라고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바꿨던 것도 있고 네. 이현일도 아마 이게 100명, 10명 무슨 말이야 헷갈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사람 이 둘 사이를 놓고 서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조금 갈등도 있겠는데? 네. 서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를 경찰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통화했을 때 안내 정도만 생각했었던 거지 우리가 체포하려고 한 게 아니다. 특히나 우리는 장비 이런 거 뭐 수갑이라든지 이런 거 챙겨 가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잡이만 해주려고 길잡이만 했지, 해주려고 했다. 앞잡이만 하려고 했지. 그렇죠. 우리가 메인 아니었어. 국민의 입장은 아니야 니들이 메인이야 이러고 있는 지금 거군요. 그러고 있고 두 번째로 또 진술이 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나온 진술은 아닌데 원래 기존의 구민회가 한동훈이랑 이재명 체포한다고 분명히 이현일한테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현일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를 동원하는 건 알았는데 그게 이재명이랑 한동훈인 건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술이 지금 좀 갈리고 있다. 구민회는 경찰들이 동원될 때 한동훈 잡으러 간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경찰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가는 건지 몰랐어 이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경찰이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또는 경찰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질문이 아주 재밌게 됐네. 예,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가 12월 3일 11시 32분에 첫 번째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첩사 구민회와 이현일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수상한 100명과 호송 차량 20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구민회가. 그래서 이현일은 이제 확인해보고 구민회에게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현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가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전창훈 가장한테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창훈 가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전화를 하냐면 서울청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서울청에서 야 지금 경찰 100명이랑 차량 20대 정도 뭐 명단 정도 작성해놓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윤승영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화 통화입니다. 복잡하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화 통화. 이 두 번째 전화 통화는 11시 52분에 있었습니다. 예. 이때 구민회가 이현일한테 국수본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근데 여기서 이 요청하는 거는 5명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5명에 여기는 또? 예. 근데 이제 국수본의 인원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 그런 인력이 없죠. 예, 인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현일이 보고하기 전에 영등포서에 전화를 합니다. 영등포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박창균 영등포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해요. 11시 57분에. 그래가지고 형사 5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섯 명 보내달라고. 5명 보내달라고. 예, 예. 이 요청을 했다가 또 추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추가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총 10명을 보내려고 한 거죠. 10명. 10명, 예, 맞습니다. 일단 경찰 쪽 얘기가 조금 더 말이 맞긴 하겠다. 네. 몇 명을 보내야 되는지도 몰랐다면은 그래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자기들이 주축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거 오늘 나온 이 증언들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에 구민회와 이현일의 말 차이네. 네, 말 차이가. 자 구민회가 처음에 경찰 100명 보내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뭔지는 어떤 명목으로 보내준지는 몰랐다라는 네. 거죠.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현일이나 구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합수부. 합수부. 어허 그렇군요. 자 이게 오늘따라 이게 영 잘 안 먹네. 이게 지금 경찰 100명 보내줘라고 했고 경찰 10명 보내줘 1차 전화 때. 1차인데 그러다가 이제 체포조로 예. 10명 보내달라. 네, 10명 보내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다 하나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로 갔니? 예. 자, 경찰 10명 보내달라 그랬다가 체포조 10명으로 보내달라.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또 얘기가 달라져 가지고 5명 보내달라. 그러니까 체포조가 처음에 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이제 추가로 보내줘 하니까 이제 10명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이 아니라 5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정신 이거 머리 나쁘면 자, 그러니까 100명 보내줘. 체포조 10명 보내줘. 5명 보내줘. 이렇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일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렸는데 결국에 영등포소에 전화가 와서 10명만 보내라. 라는 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민회는 체포조로 보내달라는 얘기, 100명 보내달라는 얘기였다. 그랬는데 이현일은 그걸 못 알아들은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잡으러 갈 것이냐. 그렇죠. 누구를 잡으러 갈 것이냐. 이현일 같은 경우는 체포조 정도만 난 알고 있었고 기란내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민회 같은 경우 무슨 소리냐. 나는 얘기 다 했는데 한동훈하고 이재명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검찰 측도 이현일한테 물어본 게 뭐가 있냐면 분명히 구민회랑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 1팀이 누가 나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했었던 신동걸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이현일 너도 사실은 이재명하고 한동훈 체포한 거 알았잖아라고 물어봐요. 이거를 한 10번은 넘게 물어본 것 같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원래 검사가 내용을 살짝만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렇지. 근데 오늘 이현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본인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이재명 잡으러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방첩사는 알고서 갔었죠. 이제 첫 번째 출동에 이제 00시 25분에 방첩사가 첫 출동을 하는데 그 첫 출동했던 사람이 원래는 체포조에서 이재명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현일 쪽하고 국수본 쪽에서 이제 길잡이로서 보냈었던 거죠 경찰들을. 예. 야, 자 그러면은 서로 우리는 몰랐어. 라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뭐 결과적으로는 방첩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차량에서 뭐 내리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이현일 쪽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야, 지금 계엄이 해제됐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와도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시간 끌고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긴 안 했고 예. 한쪽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모른다고 쌩깐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계엄이 해제되니까 야 그냥 적당히 뭉개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가지고는 서로 이제 니들이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요렇게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10명이 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융승이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사복으로 보내. 경찰 티 안 나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최대한 자신들이 개입했다는 걸 숨기고 싶었대. 그렇죠. 숨기고 싶었던 거죠. 본인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낌새를 챘다는 챘다라는 거죠. 약간 군인 측이랑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법성에 대해 가지고 잘 확인을 못했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찰 측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수부 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법적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만 이제 보내줬다라고 해요. 합수부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군이 네. 메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서 보조만 해줘라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러 간다를 알았다 하더라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네. 같고요. 그 방첩사 입장에서는 다 알아놓고 왜 그래? 라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칫 잘못 얘기를 했다가는 왕창 뒤집었어요. 근데 모른다고 끝까지 우기면 경찰 조직 전체가 이번에 잘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우선 보면 조지호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진술을 들어보면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보고가 11시 30분쯤에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고가 됐는데 조지호는 이제 1시간 전부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지시를 안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배님 말씀처럼 약간 그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지호는 그 체포조 도와주라는 지시를 이제 윤석열한테 받았죠.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밑으로 전달 안 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 이현일 같은 사람은 알고 있는 듯한데 약간 일부러 헷갈린 척 하고 있었고, 예. 그 지금에 와가지고 방첩사는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경찰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어라고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 구민회와 이현일 전화 통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구민회가 이현일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체포조 관련돼서 뭐 아시죠? 이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예요. 체포조 관련해서 뭐 아시죠? 예, 그렇죠. 뭐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현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서로 뭐 그냥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사실 우리가 만약에 뭐 이재명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 체포하라고 하면 알고 있어도 전화 통화로 내 목소리를 남기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경찰이고 군인인데 다 체포하는 사람인데 남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좀 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왜냐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재명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전화통화 기록에는 없습니다. 야, 그러면 무슨 이렇게 어쨌든 뭐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네. 방첩사가 약간 입장이 곤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는 부분도. 예. 한편으로 보면은 경찰 측에서 또 상황을 잘 파악 못했던 것도 같긴 하고요. 예. 방첩사도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서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그리고 이현일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이 집요하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한동훈이랑 이제 이재명 아냐고. 근데 맨 마지막에 계엄 상황이 다 끝나고 12월 4일 아침 11시, 오전 11시죠. 오전 11시에 이제 계엄 다음 날. 예, 계엄 다음 날 이제 박창균과 통화를 또 하게 돼요. 네, 이현이랑 박창규. 예, 이제 박창규 같은 경우에는 용등보서 과장입니다. 네. 선배님 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이상한 거 시키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현일 입장에, 그렇지. 박창규 입장에서는 지가 내란 주범이 될 뻔했어. 그렇죠. 지가 완전 주범 될 뻔했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보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현일이 안 했잖아. 특별한 조치 없이 협조 요청만 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라고 말을 해요. 야, 그래서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거 물어보면 얘 분명히 이재명이랑 한동훈 체포한 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뭔가 좀 진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는데 왜 꼼짝 안 했는지 예.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현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직접 예. 지시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하지만 그걸 말했을 때 아마 본인의 상관들이나 지키고 싶어야 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 좀 복잡하게 굴러가네. 자, 오늘 재판은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잠깐 이제 정창훈 국수본 과장이 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국수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이현일한테 보고를 받고 나서 이 서울 경찰청이 전화를 해서 100명을 대기시켰었던 그런 이야기가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재밌네요. 예. 자, 앞으로 이 얘기를 놓고 그 경찰하고 방첩사하고 조금 갈등이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다음번에 증인으로 누가 나오느냐? 신동걸이 나오죠. 아, 아까 그 혼자서만 알았던, 그렇죠. 네. 이제 이재명을 체포를 하려고 했었던 혼자서만 체포 대상이 누군지 알았던. 예. 그렇죠. 니는 어떻게 알았노? 아무도 모르는데 니는 어찌 알았노? 이렇게 방첩사에서는 이제 제가 군인 재판을 다녔을 때 이미 체포 명단 싹 다 불러뒀었고 14명에 예를 뭐 신동굴 너는 뭐 이재명에 뭐 강지호 너는 한동훈에 이미 다 각자 다 알려줬기 때문에 방첩사는 다 알고 있었고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조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이제 모르고 있었다. 야, 요 부분 무슨 걸요? 신동걸입니다. 신동걸 씨 네. 경찰관이죠. 네, 경찰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진술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다음번 재판이라고요? 네, 뭐 특히나 신동걸 같은 경우도 현장 담당자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러다가 사실 진실이 확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제 지가 안 했다고 하다가 그리고 뭐 결국에 살려면 진실을 말을 해야겠죠. 밑에 그렇죠. 있는 사람은 예. 자기가 살려면. 재밌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요. 네. 이번 주 또 다른 재판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또 군인 관련된 재판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군사 재판이. 군사 재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맞아요. 23일 날. 예, 2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청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23일 날 참 그 내란 사건 재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기일인데 돌아가신 그 날을 추모해야지 또 딴 거 하긴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뵙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